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1987년 1월 14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와 공권력의 폭력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거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1. 군사 정권의 독재. 1980년 전두환이 신군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정권은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갔으며 언론과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 확산되자 공권력은 이를 철저히 탄압하며 사회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전야. 1980년대 중반 경제 성장은 지속되었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불만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는 점차 전국적인 저항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은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고 고문과 폭력으로 탄압하며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경과 1. 박종철의 체포. 박종철 당시 22세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학생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한 이유로 선배이자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박종훈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2. 고문으로 인한 사망. 경찰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을 모진 고문에 처했습니다. 고문 과정에서 박종철은 질식과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고문치사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 경찰의 발표. 사건 직후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내놓습니다. 경찰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며 마치 박종철이 고문이 아닌 단순 충격으로 사망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4. 의사의 폭로. 사건의 진실은 박종철의 시신을 거만한 중앙대병원 의사의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망한 박종철 군입회에서 물소리가 많이 났다고 폭로하며 고문으로 인한 사망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폭로는 사건 은폐 시도가 실패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파장. 1. 언론의 보도. 사건 초기에는 정권의 언론 통제로 인해 진실이 은폐되었지만 일부 언론과 종교계의 도움으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톨릭정 위구현사재단이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며 박종철의 죽음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2. 국민적 분노. 국민들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의 비윤리적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학생운동과 시민항쟁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3. 6월 민주항쟁으로의 연결. 박종철 사건은 불과 몇 달 뒤인 6월 민주항쟁 1987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저항은 극에 달했으며 결국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역사적 의미. 1. 정권의 폭력성과 불법성 노출. 박종철 사건은 군사 정권의 폭압적 본질을 국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2. 민주화 운동의 전환점. 박종철의 희생은 국민들에게 군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절박함을 심어주었으며 민주화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으며 군사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적 교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위해 어떤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허위 발표는 권력의 거짓과 무책임을 상징하며 오늘날에도 시민사회가 권력 감시에 나서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